안녕하세요. 오스나TV의 말씀 정원입니다. 돌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난 시간에는 시몬의 집을 찾아온 한 부유한 지주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주는 아주 비싼 가죽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신어도 끄덕없는 튼튼한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주가 부츠를 주문하는 동안 미하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돌아간 뒤에는 부츠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신을 부츠를 주문했던 사람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죽은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내일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6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이고 사람의 얼굴과 마음이 많이 변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하일은 그 6년 동안 시몬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몬 부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 왜 우리 집에 왔을까? 가족은 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질문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미하일은 어느새 시몬 가족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티료나에게도 미하일은 이제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데리고 온 낯선 남자였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집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됐습니다. 더구나 미하일이 들어온 뒤에 시몬의 구두는 아주 잘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구두가 튼튼하고 모양도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의 집안 형편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양가죽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웠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하일 덕분에 일감도 늘고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마티료나는 미하일이 떠나는 것을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이 조금 나아지면 그 행복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고마운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어쩌면 마티료나에게 미하일은 가족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행운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몬의 구두방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눈에 보아도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아이가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에게 신겨줄 봄철에 짧은 부츠를 주문하려고 왔습니다. 시몬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두방에는 아주 솜씨 좋은 장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하일은 이제 자랑스러운 장인이었습니다. 손님에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바라봅니다. 특히 다리를 저는 아이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시몬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미하일이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하일은 늘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오든 가든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미하일은 하던 일을 던져놓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시몬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시몬에게 있어서 이 부인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 뿐입니다. 시몬에게 이 아이들은 부추를 주문하러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마트료나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두 아이 모두 부인의 아이들인가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마트료나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이들인가요? 여인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제가 데려다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양녀인가요? 그렇습니다. 마트료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 둘을 6년 동안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례를 치른 지 사흘 뒤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은 뒤에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기구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품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먹여주고 누군가 안아주고 누군가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마침 젖을 먹이고 있는 자신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라면 가난 아기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으니 이 아이들에게도 젖을 먹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아이를 그 여인에게 맡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도 처음부터 쉽게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이나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는 너무 약했습니다.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그 아이에게까지 젖을 먹여야 할까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힘든 상황에 놓이면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먼저이고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앞에 있는 작은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없이 울고 있는 아이, 엄마를 잃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결국 세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두 명의 고아에게 함께 젖을 먹였습니다. 세 아이를 품에 안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삶은 또 한 번 그 여인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2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품에서 자라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아이가 떠난 뒤에도 그 여인은 두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키웠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함께 키우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도 자신의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아이는 떠났지만 혈연이 아니었던 두 아이는 그 여인의 곁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사랑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가족 사이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혈연이 아닌 사람이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프고, 함께 웃고, 밤새 아이를 돌보고, 작은 손을 잡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의 아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냥 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불쌍해서 시작한 일이 6년이 지나면서 사랑이 됐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안아주는 것, 한 번 먹여주는 것, 한 번 기다려주는 것, 한 번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쌓이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앞에서 보았던 시몬의 행동과도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몬도 처음부터 미아이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외투를 벗어줬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트리오나도 처음에는 미아이를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내어주고 옷을 챙겨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트리오나는 가만히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마트리오나의 마음도 조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두 아이를 6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여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섭니다. 시몬과 마트리오나는 그 여인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미아일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아주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미아일은 왜 웃었을까? 지주가 왔을 때도 웃었습니다. 마트리오나가 마음을 열었을 때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아이를 키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뒤 다시 웃습니다. 이번 미소는 앞에 두 번과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야기를 마침내 들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야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다는 듯합니다. 6년 동안 침묵했던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오늘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미하일에게는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하일의 이야기가 더 이상 궁금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예배당 담벼 앞에 있었을까요? 왜 시몬이 자신을 구해주었을 때 그렇게 조용히 있었을까요? 왜 마트리오나가 음식을 내어주었을 때 처음으로 웃었을까요? 왜 지주가 부추를 주문했을 때 두 번째로 웃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두 아이를 보면서 세 번째로 웃었을까요? 이제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조금씩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침묵했던 미하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미하일이 입을 엽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예배당 담벼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는지, 왜 시몬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말없이 그를 따라갔는지,
그리고 그가 왜 시몬의 집에서 6년 동안 살아왔는지, 미하일의 이야기를 통해 돌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의 답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스나TV의 말씀 정원과 함께 한 편의 고전을 천천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만나는 사람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를 건넬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나TV의 말씀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